네, 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스마트 라이프 시간입니다. 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최근 눈이 여러 개 달린 이런 스마트폰들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눈이라고 있어요. 하니까 재밌네요. 그렇죠. 예. 그 뒷면 카메라를 하나에서 두 개 늘린 것도 한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 개, 네 개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카메라 개수를 왜 늘리는 건지, 그리고 늘리면 정말 좋긴 좋은지, 또 앞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네, 정말 요즘 스마트폰 시장이 카메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스마트폰들이 출시됐나요? 예, 먼저 LG가 발표한 세계 최초로 이 5개의 카메라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네. 전면에는 표준과 광각 렌즈를 이제 부착을 했고요. 후면에는 광각과 표준, 줌 렌즈를 장착한 그런 스마트폰인데요. 네. 모두 5개라는 의미에서 펜타 카메라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에 질세라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후면에 4개의 카메라를 탑재한 길쭉하게 예. 탑재했거든요. 오, 하나 더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카메라를 이제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도 이제 후면에 4개, 전면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펜타 카메라를 단 스마트폰이라고 부를 수 다섯 있을 개요? 것 같습니다. 예. 예. 광각에다가 표준, 망원에다가 이것도 함께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와 촬영 대상 간의 거리를 잴 수 있는 이런 카메라가 있어요. 네. 이건 심도 측정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함께 붙어 있습니다. 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최신 화웨이 제품 같은 경우도 후면에 이제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를 했는데요. LG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광각, 표준, 줌 렌즈를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실은 이 기존 화웨이 스마트폰에서도 트리플 카메라가 있긴 있었거든요. 네. 예전에도. 근데 예전에는 이 표준과 줌 렌즈를 달고 나머지 하나는 흑백 카메라였어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흑백 카메라를 버리고 광각 렌즈를 이제 달았다. 이것이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다양한 화각, 다양한 화질의 카메라로 멋진 사진을 찍어라 이런 네.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좋을까요? 사실 이 트리플 카메라 같은 경우도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네. 일단 그 표준이랑 줌 그리고 어떤 이 기본 렌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기본이라면 다른 하나는 뭐 거리 측정용 어떤 심도 카메라를 달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 흑백 카메라를 달아서 사진 품질을 높이는 데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아예 표준 2배중, 5배중 렌즈를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다만 보셨듯이 이제는 이제 광각, 표준, 줌 렌즈로 좀 이게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요. 이렇게 네. 되면 굉장히 다양한 화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갈 때는 굉장히 넓게 광각을 찍고요. 불꽃놀이 같은 것을 볼 때는 뭘 당겨서 이제 줌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다양한 사진을 보기 좋게 찍을 수가 네. 있다. 이게 어떤 이런 여러 개의 카메라를 가졌을 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후면에 2개의 카메라 렌즈가 달리는 네. 듀얼 카메라 이게 지금 국내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것 네, 같은데 그것도 아직 낯선데 네, 아직 점점 낯설어요. 늘어나요. 예. 근데 뭐 3개씩, 4개씩 달린다고 하니까 이럴 거면 처음부터 아예 많이 달지 않나 많이 달 걸 그랬지 않나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이제 생각을 한 적도 네.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발상을 바꾸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아. 먼저 보실 것은 이제 2004년에 출시됐던 카메라폰 광고 영상인데요. 굉장히 옛날 예. 화면이네요. 예. 300 광학줌을 가진 카메라 폰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당시 판매되던 디지털 카메라를 네. 아예 스마트폰에 붙이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처럼 센서는 하나만 쓰고 이 렌즈를 조절해가지고 좀 다양한 화각의 사진을 담아보겠다라는 생각만 했던 거죠. 또 이런 생각은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었는데요. 네. 예. 2012년에 나와서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 경쟁에 불을 질렀던 노키아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2013년에 나온 이 삼성의 디지털 카메라 폰이 있거든요.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디지털 카메라 같은 스마트폰을 만들다라는 이런 개념에서는 벗어나질 못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듀얼 카메라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나왔나요? 예, 작년 정도 이제 많이 네, 출시된 개정을 거예요. 했죠. 네, 언제 그러면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정확히?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네네. 원래 한 2011년에 듀얼 카메라를 단 스마트폰이 이미 나온 이미 적이 있습니다. 나왔었어요? 예. 그랬어요? 그때 이제 한창 3D TV가 유행하던 시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붐을 타고 3D 사진이나 3D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폰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네. LG에서 나온 3D 스마트폰과 HT에서 나온 3D 스마트폰들이 바로 그 스마트폰들입니다. 이 3D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사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양쪽에서 찍어야 하니까 듀얼 네. 카메라가 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2015년에 나온 LG 제품에서도 전면에 듀얼 카메라가 탑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셀카를 셀카를 잘 찍기 위해서 약간 넓은 화각으로 찍을 수 있는 이런 예. 게 하나 더 탑재가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2016년에 나온 그 레노버에서 나온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미 트리플 카메라를 달고 아, 있습니다. 2년 트리플을요? 전인데요. 예, 근데 표준 카메라랑 심도 카메라 그리고 어안 광각 카메라를 달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저도 이 폰 쓰면서도 네. 이 트리플 카메라를 트리플 카메라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 그 이유가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붙여놓은 이제 이 카메라가 아니라 구글이 어떤 증강현실 프로젝트인 탱고라고 있었습니다. 예.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은 아. 그런 카메라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들이 계속해서 후면 카메라를 여러 개를 장착하는 이유가 다양한 광각으로 찍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진의 품질도 좋아지나요? 아쉽게도 여러 개를 단다고 사진 품질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 10만 원대에 출시되는 이런 스마트폰들이 있거든요. 네. 이 폰들도 요즘은 대부분 다 듀얼 카메라를 달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들이 찍으래 어떤 뭐 굉장히 좋은 사진을 찍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예. 다만 요즘 이제 부품이 상향 평준화돼가지고 웬만한 스마트폰으로는 이제 밝은 곳에서도 좀 괜찮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 정도인데요. 또 새로 나온 구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얘는 싱글 카메라밖에 없거든요. 네. 예, 네. 딱 하나인데도 다른 듀얼 카메라보다 훨씬 더 나은 사진을 찍어준다라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카메라 개수보다 카메라에 달려있는 이미지 센서 그리고 그걸 이 찍은 사진을 처리하는 이런 프로세싱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네. 그럼 이런 그 구도나 색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걸 인공지능 기술인 거잖아요. 예. 그게. 그럼 그 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뭐 센서 크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크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거든요. 두께가 예. 얇으니까요. 그리고 예. 물론 최근 이렇게 화웨이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옛날에 팔던 좀 고급 똑딱이 정도의 센서를 달고는 있습니다. 네. 그 일반 디지털 카메라들이 쓰던 크기의 어떤 센서를 집어넣긴 했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최근에는 스마트폰마다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따로 좀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이용해 가지고 사진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삼성, LG, 구글 역시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세서로 좀 사진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 일단 상황을 판단해서 가장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맞춰주거나요. 예. 아니면 사진을 한 번에 여러 장,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땐 한 장 찍는 건데 실제로 3장, 4장을 찍어가지고 네. 빠르게 합성을 해줘요. 그래서 한 장의 좋은 사진을 볼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는 이 배경이 날아가는 사진들, 이 네. 좋은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완전히 뒤가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사진들 포커싱, 예. 찍을 수가 아웃포커싱. 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처럼 이렇게 밝은 데서 찍어도 왠지 딱 이게 하이라이트 하나만 받고 찍은 것처럼 조명 효과를 주는 이런 사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최적의 구도를 추천해지는 기능도 대부분의 인공지능 프로세서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다 합쳐가지고 후처리 과정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후처리가 좋은 스마트폰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스마트폰에 뭐 이런 인공지능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기술도 많이 네. 도입이 되고 있다고 그쵸. 들었는데요. 그러면 여러 대 이 카메라 중에서 한 대 정도만으로도 이 증강현실용으로 사용하면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일단 해주신 얘기가 맞고요. 근데 대부분은 달려있는 렌즈를 다 활용을 해가지고 네. AR용으로 쓰기는 씁니다. 또 앞으로 같은 경우 이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 증강현실이랑 생체인식 두 가지 분야에서 좀 더 많이 활용될 예정인데요. 지금은 이제 안면 인식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조만간 이 손바닥을 인식해서 암호로 쓰는 그런 기술도 지금 상용화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증강현실용으로도 이 딱 해서 이제 바로 비추면은 예를 들어 저랑 아니면 유명한 배우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는 이런 기술도 예, 역시 재밌겠네요. 조만간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지금보다 좀 정교하게 물체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면 꽤 괜찮은 그런 증강현실 게임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점점 더 발전하겠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 또 어떻게 발전할까요? 일단 카메라 개수는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올해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던 라이트4의 카메라인데요. 무려 16개의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 카메라 모듈에서 와. 촬영한 이미지를 모아서 한 장의 품질 좋은 사진을 만들어주는 그런 카메라인데요. 네.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하는 기능도 있어서 이 촬영한 다음 초점을 바꾸거나 심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스마트폰 카메라의 미래다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죠. 근데 이 회사에서 이번에
9개의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폰을 내놓겠다라고 합니다. 다다익선인가요? 그렇습니까? 네. 다만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보다는 확실히 좋은데요. 아직까지 그 DSLR로 찍은 사진보다는 많이 좀 떨어지기에 꼭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좀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왠지 앞으로는 휴대폰 사러 가면은 앞면이 아니라 뒷면부터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들려지지 네.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 스마트폰 최신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